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차량이 전장화가 되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굴러가기만 했던 차에서 여러 기능들을 넣어가면서 반도체 사용량이 증가를 하는 거죠. 당장 요새는 후방 센서만 없어도 주차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장기적으로는 50% 이상의 차량 원가 비중을 반도체가 차지할 걸로도 보고 있는데요. 이런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CAGR 7.7%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죠. 전체 규모는 대략 50조에서 60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전체 반도체에서는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곳은 셰시, 인포테인먼트, 차체, 변속기, 안전 이런 골고루 들어가고요. 전기차나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비중이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대략 마이크로 컴포넌트, 아날로그, 광학 및 센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로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네덜란드의 NXP, 독일의 인피니온, 일본의 르네사스,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ST마이크로, 보쉬, 온세미 이런 업체들이 있죠. 주목하실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업체들은 제각각 조금씩 다른 분야의 제품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 쇼티지가 발생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뭐 일상적인 거 아닌가 싶었더니 GM 전세계 4개 공장에서 감산, 포드도 감산, 테슬라도 모델 3 생산 중단. 그 상태가 꽤 심각해 보입니다. 국내도 상황은 마찬가지죠. 현대차 처음에 6월까지는 견딜 수 있다 하더니 갑자기 3월달에 감산 불가피. 아이오닉5 반응 괜찮았는데 생산 못한다 기사가 되었습니다. 차량 생산이 벌써부터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기저효과 발생할 걸 기대했거든요. 1억대 넘어가 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 분위기로는 어려울 것 같이 되었죠. 이것만 봐도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는 당분간 강세를 보이기는 어려워 보이죠. 특히나 전기차 업체들은 배터리 없어서 차 못 만드나 싶더니 이제는 반도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한 대당 비용이 $550로 높아졌다. 앞으로 완전히 자율주행이 되면은 현재 내연 기관에 사용되는 200개에서 한 2000개까지 10배가량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쩔 것이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애플카 얘기도 있고 이거 업계 어떻게 되는 거야. 차량용 반도체 박 터지는 건가? 이런 말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애초에 왜 부족해진 겁니까? 이 생산의 경우에는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거든요. 가령 파운드리라고 하면 대만의 TSMC 같은 업체겠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 완성차 애들이 반도체 주문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 위탁 생산도 줄어들게 됐거든요. 근데 파운드리 놀면 안 되잖아요. 언택트로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다른 거 받아가지고 계속 늘리고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시설을 다른 거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주문을 받아놨거든요. 이런 거 받으면 주문 단위가 보통 1년이죠. 근데 갑자기 차량용 반도체 만들어달라고 하면은 다른 애들한테 야, 방 빼!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다. 설사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생산에서 인도까지 리드타임이 3, 4개월 걸리기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는 못 받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3분기까지는 적어도 힘들다. 뉴스에서는 그 와중에 텍사스에 얼마 전 한파 와가지고 삼성 오스틴 셧다운 됐다, 차량 반도체 난리 났다 이렇게 헛소리 하는데 삼성은 별 의미가 없었죠. NXP, 인피니언 셧다운 된 부분은 분명히 차질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얼마 전 일본에 지진이 발생해서 르네사스 같은 경우도 공장 가동 중단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차질은 여러모로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국내 반도체 회사 주가 상승으로 엮어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팹리스 업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 말하는 게 별 의미가 없죠. 전장에서의 팹리스 역할이라면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는 팹이 없는데 팹리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고 또 특히나 삼성전자랑 엮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삼성전자가 그럼 이걸 왜 안 하느냐? 시장이 그렇게 짱짱하다면서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야? 결국에는 수익성 이슈죠. TSMC 같은 경우도 전체에서 3% 정도밖에 생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상황이 잠깐 좋으니까 생산 가자 하는 거는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주류 웨이퍼인 12인치를 쓰는 게 아니라 8인치 웨이퍼를 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걸 투자하기도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투자를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다고 해도 바로 쓸 수도 없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를 기존에 만들던 애들이 이게 성능이 상대적으로 엄청 좋아서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애초에 수익성이 낮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뭘 채택할 때 되게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이유는 이게 사람의 안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이죠. 뭐 사고가 나거나 결함이 생기면은 리콜 비용 되게 천문학적이잖아요. 얼마 전에 배터리 결함으로 코나 사태, 누가 한 푼이라도 더 내냐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내구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차는 한 10년쯤 타니까 되게 오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가혹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설사 지금 제품을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지금 하는 업체를 M&A 해가지고 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죠. 일단 사태가 사태인 만큼 유럽에서는 인피니언, NXP에다가 보조금을 주자, 혹은 뭐 세제 혜택을 주자 논의를 하고 있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나서가지고 행정명령으로 강제서라도 만들게 하자. TSMC 접촉해가지고 야 만들어. 근데 만들려면은 기존 고객 방 빼고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되게 하겠다. 이런 거죠. 또한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업계 M&A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NX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르네사스 이름 나오는데 사실 얘네들 말고 이 중에서 누가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의 재무 여력이 특별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부채 비율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현재의 재무 여건 때문이라도 투자를 하기가 좀 망설여져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뭐 사업하기 싫으면 몸값 비싸졌을 때 팔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얘들 내부에서도 그동안에 서로 M&A가 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남은 게 이 주요 업체들 이렇게 있었던 거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추가적으로 M&A가 돼도 뭐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윗단이든 이게 아랫단이든 돈 많은 친구가 와가지고 사겠다고 뭐 떠가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가 흐름을 보면은 20년 이후로 잘 올랐어요. 최바닥 대비는 한 2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업황이 타이트한 만큼 적어도 제품 가격 측면에서는 강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현재 안정적인 트렌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죠. OPM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제외하면은 다 그냥 적당히 그린 높지 않은 상태고, POR 배수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배 언저리에서 견조하게 오르는 업체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증설을 안 할 거니까 얘들이 추가적으로 누굴 따로 인수하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은 그 성장폭은 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업황은 21년도에 코로나 턴어라운드, 22년도에는 여전히 타이트한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분기로 따로 뽑아보시면은 작년 4분기부터는 이제 서서히 턴어라운드는 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아까 보신 것처럼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 중에서 뭘 사시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을 대부분 하실 테니까 NX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STM, 온 이런 데서 골라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차량용 반도체 발주를 넣지 않았다. 그래서 차량 생산에 차질이 왔다. 지금 생산 들어가서 나오는데도 기한이 걸린다. 증설하면 되지 않냐. 증설도 시간이 걸리고 8인치 증설을 할 곳은 많지가 않다. 만약에 신규 업체가 들어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테스트 같은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 업황은 타이트한데 기존 업체들은 재무 부담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보수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굳이 삼성 같은 업체가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업체를 M&A 하는 게 현실적이다. 하겠다면 마냥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근데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존 업체들은 실적은 턴어라운드 할 거고 일감은 한동안 유지되니까 업황은 좋을 것이다. 추가적인 투자가 없는 한은 반도체 가격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가능성은 일부 존재한다. 고로 기존 업체들이 좋아질 것이다. 가파른 상승보다는 잔잔하게 가다가 중간중간에 모멘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들고 갈만 하다는 거고요. 삼성전자를 가지신 분들은 M&A로 혹시나 진출할지를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여기까지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실제로 인수를 하든 안 하든 일단 뭐 제품 구분도 안 하고 야 차량용 반도체 없대, 수혜주 삼성전자 아니야, 이렇게 떠들 가능성이 높죠. 국내 다른 관련 업체들은 없냐? 굳이 어거지로 엮어보자면은 8인치 웨이퍼를 하는 뭐 DB하이텍 같은 업체가 재료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베팅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와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개괄적으로 본 거니까 기회가 된다면은 개별 기업들을 따로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